자, 31페이지부터 봅시다. 공적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어떤 종류와 어느 정도의 형벌인가?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히 제시한다. 응보주의를 강조한 칸트입니다. 법은 공동이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공동이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 법을 어긴 범죄자는 더 이상 조국의 구성원이 아니고 조국과 전쟁이 벌어진 자다. 조국의 구성원이 아니다. 루소. 사회계약 파기자는 조국의 구성원이 아니다. 종신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마음에 억제하기에 충분한 엄격성을 지닌다. 종신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 종신노역형, 베카리아. 종신노역형으로 충분한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칸트가 루소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인 A를 봅시다. A. 사형은 살인범의 자발적 행위에 대한 응보적 형벌임을 간과한다. 칸트가 충분히 동의할 내용이죠. 하지만 루소도 살인범의 자발적 행위에 대한 응보적 형벌이다. 이거를 부정했을까요? 아니에요. 루소도 응보주의예요. 칸트만큼의 강력한 응보주의는 아니어도 응보주의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소가 동의할 내용입니다. 이런 비판을 가할 수 없죠.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를 실현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루소가 칸트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루소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칸트가 이걸 모르고 있을까요? 칸트도 사형은 정의를 실현한다고 주장합니다. 칸트가 생각하는 정의는 인간성 실현이죠. 인간성 실현. 칸트도 동의를 할 내용입니다. C와 E, 베카리아가 칸트와 루소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사형은 개인이 국가에 양도한 생명권을 국가가 침해하는 형벌이다. 베카리아 입장에서 개인이 국가에게 생명권을 양도할 수가 없죠. 양도 불가죠. 양도 불가. D 봅시다. 루소가 베카리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사회개혁의 목적을 위해 모든 시민이 사형제에 동의해야 함을 간과한다. 루소가 베카리아에게. 베카리아는 앞선 순지에서 봤듯이 생명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하고 루소는 생명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보죠. 그래서 충분히 루소가 제기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형벌의 경중은 오직 범죄의 동기에 비하여 결정을 해야 한다. 칸트 입장에서 봤을 때 오직 범죄의 동기에 비례하여 이게 아니에요. 칸트는 동해 보복의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해악. 범죄 행위 그 자체의 경중을 따질 것을 주장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했느냐가 아니라 범죄의 그 해악 자체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동일한 해악. 이걸 기억해 주세요. 동일한 해악.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사형은 주권과 법의 원천이 되는 권능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다. 종신노역형은 단지 한 범죄자만 있어도 지속적인 본보기를 제공할 수 있다. 종신노역형으로도 충분하다. 베카리아.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이 아니다. 칸트죠. 사형은 공포를 유발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폐지해야 한다. 공포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있지만 미약할 뿐이죠. 있지만 미약하고 지속성이 없죠. 형벌은 응당한 비례 원리를 준수하여 부과해야 한다. 그렇죠.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동의할 내용입니다. 베카리아 입장에서도 자기가 한 행위에 비례하여 처벌을 받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더 큰 형벌을 받는 것. 이게 비례 원리죠. 베카리아도 동의를 합니다. 칸트 또한 당연히 동의를 하죠. 응보주의니까 범죄에 응당이 상응하는 범죄와 똑같은 해악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범죄 억제력이 있는 형벌도 정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사형이죠, 사형. 사형 같은 경우에는 범죄 억제력이 있죠. 있지만 범죄 억제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습니다. 칸트 입장에서도 범죄 억제력이 있는데 만약에 응보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정당하지가 않겠죠. 형벌은 오직 범죄자의 인격 교화가 목적인 정언 명령이다. 인격 교화 아닙니다. 형벌은 그냥 그 자체로 어떤 해악을 끼쳤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루어져야지 범죄자의 인격 교화 또는 범죄 예방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답은 니은디귿. 오케이, 한번 끊었다 갈게요.